독서의 원리, 읽기의 원리, 다섯째는 독서는 지속적인 읽기 발달 기능이다. 여기 보니까 Reading is a continuously developing skil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될, 발달시켜야 될, 발전시켜야 될 기능으로 보는 거죠. 독서를 처음 배우는 그 시점부터 아마도 우리가 죽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여기서도 역시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같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나이에 한번 딱 배워버리면 끝나버리는 그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에서 독서가 완전히 숙달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참고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연습을 통해서 계속해서 향상되는 기술이다. 이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이전에 통섭이라는 책을 읽는데 어려운 거죠. 제가 이해하기에. 역사적인 지식도 필요하지만 또 철학자들의 논의도 필요하고 그 책에서는 인문학의 중요성, 다시 이제 그 지식의 본질, 또 왜 이렇게 분화되었을까, 본질적인 면을 찾아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쉽게 읽기는 힘든 거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독서를 해왔더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거죠. 독서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맨 처음에 글을 알게 되는, 여러분 이 시기가 언제쯤일까요? 태아로 있을 때 우리 그 어머님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듣기는 될 것 같은데, 그죠? 들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건 읽기 아주 초보적인 수준, 기로 읽기? 예, 그런 용어를 쓸 수 있겠죠. 기로 읽기를 통해서 이제 출생하게 되고, 그런 다음에 저게 글이구나를 느끼기는 쉽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언제쯤 그걸 알게 될까요? 아마도 부모님하고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면서 옹알이를 하면서 부모님이 무엇인가를 읽거나 신문을 보거나 책을 보거나 또는 과자 봉지 설명서를 보거나 아니면 우유병에 그려져 있는 뭔가를 보면서 또는 글이 아닌 그림을 보면서 처음에 그런 걸 느끼게 될까요? 보게 될까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평생토록 지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어떤 그 원리, 지속적인 어떤 개발, 발달의 원리 중에 한 가지로 보는 것이 지속적으로 의미 있는 글을 읽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의미 있는 글. 도전적으로 어려운 글을 읽을 수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글을 읽는 거죠. 종교 활동하면서도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잖아요. 성경. 성경 읽으면서도 의미 파악하는 거죠. 그런 것도 읽기 한 방식인 거죠. 지속적으로 글을 읽는 거니까. 신문 읽는 것도 여러분 마찬가지잖아요. 생활 속에서 꾸준히 읽는 거니까. 근데 요즘에는 좀 많이 바뀌었죠. 특히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고 특히 이제 스마트폰이 계속해서 또 발달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읽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변화가 생겼지만 스마트폰을 통해서 읽는 경우 어떤 글일까? 신문 기사도 있겠지만 또 본인이 원하는 글을 읽지 않겠습니까? 여기서는 의미 있는 글을 지속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우리의 문제고 이 책은 초등학교 또 읽기, 초등학교 독서와 관련된 책이기 때문에 그러면 초심자라고 하는 미숙한 독자는 그럼 어떻게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까?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는 글을 학생들이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해당 학생에 맞는 연령별로 맞는 글이 있지 않겠습니까? 쉬운 글, 학생들이 잘 알고 있는 글,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1학년 1학기 국어 읽기 교과서, 지금은 국어 교과서인데요. 처음 만나는 글, 나, 너,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 너, 우리. 그러면은 보세요.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아는 낱말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올 글도 여러분 추론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아는 글들, 내용들, 쉬운 글로 교재를, 교과서를 구성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어떤 또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학생들이 초기 단계에서 글을 배울 경우에는 어휘의 양을 좀 제한해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을, 어휘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른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스스로 막 할 수 있으니까. 초중고 수준의 교과서를 들여다보더라도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하고 고등학교 교과서하고 비교를 해보면 차이가 많이 나죠. 가장 큰 부분이 글의 양, 어휘의 어떤 난도 부분, 난이도, 쉽고 어려움의 어떤 차이도 클 것이고, 그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독서 지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죠?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의 어떤 독서 수준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독서 수준은 차이가 많이 나죠. 고등학교 3학년 정도라면 글을 읽고 분석하고 종합하고 감상하고 평가하고 상당히 상위 수준의 사고 기능이 동원될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 정도면 내용을 확인하는, 파악하는. 또 우리 성인 같으면은 글을 읽으면서 내 나름대로의 생각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창의적인 독서가 이루어지는 거죠. 글을 읽고 이 글쓴이가 제안한 그런 아이디어를 보고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드는 거죠. 그게 이제 창조적인 독서입니다. 창의적인 독서죠. 독서의 창의성. 그런 부분과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물론 초등학교 1, 2학년도 불가능한 건 아닌데 초등학교 1, 2학년들은 큰 한 인생의 큰 어떤 여정 속에 초기 단계니까 이제 독서라는 정말 소중한 그런 동반자를 만나는 거죠. 그 동반자를 평생 데리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손에 지금 독서라는 소중한 동반자 쥐고 있습니까? 잡고 있습니까? 감사합니다.